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허경민 선수, 보호 선수 관련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남의 팀 보상 선수를 왜 이야기하느냐 아시겠지만 엄상백 선수, 보상 선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의 보상 선수 픽은 KT뿐만 아니라 한화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두산의 픽은 바로 KT 우완 투수 김영현 선수입니다. 이제 곧 엄상백 선수 보상 선수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야수가 아닌 투수를 뽑은 만큼 변수는 더 많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수보다 야수가 지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허경민 선수가 떠나고 김재호 선수는 은퇴하고 이유찬, 박준영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신뢰를 얻을 만한 활약을 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FA 영입보다는 육성을 이야기하는 두산이었기 때문에 투수보다는 야수의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투수 김영현 선수. KT 구단도 두산이 야수에 관심을 둘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수 위주로 보호 명단을 작성했을 것으로 유추합니다. 결국 두산은 야수를 픽하지 못하고 KT처럼 상무행위 결정이 되어 있는 투수를 지명한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KT는 상무에 가는 우완 한송주를, 두산은 상무에 가는 우완 김영현, 도플갱어 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로써 KT는 한승주 선수로 엄상백 선수를 메운 것이 아니라 김영현 선수를 메운 셈이 되었습니다. 야수를 지명했다면 논의 과정이 단순했을 겁니다. 그런데 투수를 지명하면서 KT는 투수와 야수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구단이 이전과 같은 보호 명단을 제출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투수가 될지 야수가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모했다고 보여집니다. 두산 관계자는 김영현 선수는 하체 중심의 좋은 밸런스를 갖춘 투수이고 최고 149km 직구의 변화구로도 카운트를 잡을 수 있다. 비록 12월 상무 야구단 입대가 예정되어 있지만 미래를 보고 선택지 중 가장 좋은 자원을 지명했다. 상무에서 경험을 쌓은 뒤 더욱 성장해 두산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김영현 선수는 23시즌 31경기 평균 자책점은 5.45, 24시즌은 8경기 4.91, 1군에서 기록한 선수입니다. 1군 경험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승주 선수 지명이 13일 날 하면서 엄상백 선수 보호 명단은 14일에서 16일 안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17일에서 20일 안에 발표가 될 겁니다. 엄상백 선수 보호 명단을 14일 바로 KT에 보냈다면 내일 17일 날 바로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데 두산의 픽을 보고 보호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 KT 쪽에서 빨리 발표하기를 바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14일에 제출한 것으로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기사가 없다 보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도연 KT 단장은 이전 보호 선수 명단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전과 다른 성격의 명단을 받을 수도 있다. 남은 시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독과 코칭 스태프 소통에 다음 지명 선수를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비슷한 명단이 올 거다 이야기를 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변화를 크게 줄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많아봐야 두세 명 정도 바뀌었다면 많이 바뀌었다 할 수 있을 텐데요. 큰 변화를 주기는 분명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한 기사에서는 두 번째 보상 선수를 예상하는 글이 있어서 저와 봤습니다. 한승주 선수를 뽑았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승주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인 것도 있지만 군대와 관계없이 당장 쓸 수 있는 선수 중에는 마땅한 자원이 없었다는 추측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픽에서는 KT가 야수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KT는 투수력이 강한 팀이다. 그래서 즉시 전력보다는 한승주라는 미래를 선택했다. 두 번째 픽에서는 정말 뛰어난 선수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야수 쪽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글귀입니다. 이어 첫 번째 선택에서는 당연히 야수 쪽 후보도 있었다. 야수 쪽을 먼저 뽑아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코칭 스태프나 나도용 단장이 하루 종일 격론을 펼쳤다. 하나는 다시 한번 보호 선수를 조정해야 한다. 머리가 더 아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강철 감독도 여러 후보들이 있고 포지션별로 필요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격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야수 쪽을 먼저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 이미 받은 야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두산이 투수를 뽑으면서 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야수보다 투수 쪽에 관심을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야수 쪽 이야기입니다. 특히 포수 쪽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원, 장규현, 허관에 아무래도 한화 야수 중 가장 많은 기회를 얻고 가능성을 보이는 선수는 포수세 선수입니다. 나중에 포변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펀치력 있는 선수이다 보니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불펜과 같은 이야기를 듣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다만 1군에 장성우 선수를 비롯 강현우, 김준태, 여차하면 강백호 선수를 포수로 기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내야수 쪽은 비교적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외야수 쪽 이진영, 유로결, 이상혁, 원광민, 이원석 선수들이 풀릴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고 데려가 백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 야수 쪽을 본다면 외야수에 펀치력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표할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주전이 확실한 KT이죠. 그리고 분명 첫 번째 보호 명단에 상당 부분 풀려 있을 텐데 한승주 선수를 지명한 것으로 보면 개인적인 생각보다 외야수 관심도가 떨어져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더더욱 두산의 투수빅으로 변수가 늘어난 상황이라 첫 번째 보호 명단 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논쟁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신무준, 엄상백 선수가 마무리 캠프지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굳이 합류를 안 해도 되기는 하지만 김경문 감독이 선수단과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겠죠. 프로라는 곳은 더 심하다. 두 선수를 영입하면서 새로운 만남은 이루어졌고 이제 한승주를 비롯해서 다른 헤어짐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호 선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는 외국인 선수 영입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곧 발표를 할 것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 FA도 중요하고 외국인 선수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좀 건강하게 풀시즌을 소화하는 선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